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침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계속 악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역시 무역의 일단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전 세계가 무역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역시나 수출 기업들이 많은 입장에서 무역의 길이 자꾸만 이렇게 위협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요,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와 그리고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다면은 역시나 기업들의 가치라고 하죠. 실적이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은 원래는 가치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와 있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몰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들의 매수 금액, 증시 대기 자금들이 이 지수를 막아낼 정도의 자금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결국 올라간다라는 건데 일시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 그걸 막아낸다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는 내 계좌를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게 되면은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좀 많죠. 지금은 지분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티플렉스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히토류 관련주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원래는 대장주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소외받던 기업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요, 시장이 역시나 지금 올바른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SK바이오팜 상장 이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 증시에 있어가지고는 부피만 증가할 뿐이지 결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거나 내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션은 무엇인가? 역시나 현금화했던 자금들을 계속 그냥 쥐고 있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드는데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기다려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데 결국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과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3월과 4월 정도에는 주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 자산이 불어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가는 거나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거나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를 너무 고가에 사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현금 들고 가는 것보다는 더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현금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금을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도 일부 부분은 역시 달러를 매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에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이고요. 지금 일단 지수로만 따져본다면은 2083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시가로 뚝 떨어졌던 자리인데요. 2083포인트에서 4포인트 정도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역시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되면서 당분간은 좀 하락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2200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바라고 있는 강한 상승장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결국 박스권에 갇히거나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종목 선점을 제대로 잘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투자 행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에 좀 능하지 않고 내가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지루할지언정 내 자산을 지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차트 모양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으시는 모양일 텐데 웃음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웃음 모양, 이렇게 딱딱 웃는 모양처럼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형상이죠. 바닥은 우리가 쌍바닥이 좋다라고 한다면요, 위쪽으로는 쌍봉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쌍봉 형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들도요, 결국 효력이 다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양적 완화 정책이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왔는데 앞으로도 더 줄일 가능성이나 지금처럼 그냥 현상 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양적 완화로 기대해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양적 완화가 생각보다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았더라 라는 것들이 속속히 밝혀지게 되면서 지금 증시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수출길이 열려야 되는데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점점 막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 경제 부양 효과를 노리는 추가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국가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따라해야 된다. 미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브라질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거 잘 모르는데 오히려 좀 위험한 국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지금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지금은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전략과 힌트들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참고하시면서 조금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올바른 순환매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코스피 지수가 2083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수 흐름 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상담 내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솔리드인데요. 네. 6,040원에 샀는데 20%고요. 네. 매도 가격을 좀 알고 싶어서요. 매도 가격이요? 네. 네, 목표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솔리드를 6,04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네. 20%인데 이게 얼마까지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사신 거 아니죠? 한참 됐는데요. 한참 됐어요? 10%를, 네. 10%를 6,500원에 사가지고 네. 10%를 추가 매수해가지고 2,040원이 됐어요. 잘하셨네요. 일단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갖고 매수가를 낮췄으면요, 어찌됐든 네네. 지금 5G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분위기에 파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렇게 좋다 하는 시기가 지나고 갑자기 이런 좋다라는 뉴스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때요?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별로 재미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언젠가라고 보면은 제일 시끌벅적할 때가 제일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시끌벅적할 때 파는 게 내가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 그러면 지금 시끌벅적하니까 지금 파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목표가 같은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기. 네네. 그럼 지금 시기는 5G가 시끄러워요? 아니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럼 5G가 시끄러울 때 파는 게 고점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디 가격을 자꾸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내가 매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040원에 내가 매수했으니까 네. 지금쯤 팔면 손실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본전에만 찾아도 그게 어디예요? 수익 안 나더라도 돈을 안 잃어야 다음 투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할 때 오늘 아침에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약간의 손절가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5,85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실 크게 내지 마시고 이번에 또 물려 계시지 마시고 약간 네. 이렇게 5G 때문에 시끌벅적할 때 조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5,850원대 무너지면 네.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네.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조금 더 그 5G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된다면은 6,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6,500원을 목표가로 잡지 마시고 6,200원부터 분할 매도로 계속 파세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나도 목표가를 저도- 정하면은 절대로 목표가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래쪽에서 다 팔아버려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맞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6,500원 목표가 잡고 6,200원부터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네. 아래쪽으로 가면은 5,850원 무너질 때는 그냥 전체 손절하셔가지고 좀 더 5G가 좀 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조금 조용한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5,85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가격까지는 기다리지 마시고 6,2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5,800원에 30%입니다. 네, 5,800원에 3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떻게 돼야 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네네. 뭐 어쩌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쭤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을 5,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다시 올라올 때 그 반등폭이 굉장히 약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성장성마저도 별로 보이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컨택트와 언택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컨택트, 우리가 접촉,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대면하고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거지, 뭐 반도체라던가 비대면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들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그 부품주잖아요. 예.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겠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겠지, 그러면은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지,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런 부품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없지요.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컴퓨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TV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다 있을 건 다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만 깔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은 이미 언택트에 대한 장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장비 관련주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데이터 관련주라던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은 생각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1년, 2년 투자한다라든지 6개월 투자한다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까라고 본다면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 가치가 조금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게 이제 조금 확 와닿으시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조금 이렇게 시야를 넓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기업만 딱 따져놓고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요 종목이 완전히 나쁜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찌됐든 내 돈을 어떤 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00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장기 투자보다는 본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종목 교체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힌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빅데이터 관련주들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괜찮은 기업 아마 발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습니까? 그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손절도 아니잖아요. 5,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4,750원 진행 중이거든요. 한 주당 50원 정도의 손실인데 수익률을 따지면 0.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우리 수수료 다 떼고 한 1% 손실인데 이거는 뭐 기다리고 말고 할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회비용 면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조금 발굴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덜컥 사지 마시고 발굴하신 다음에 좋은 가격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 반도체 장비주가 뭐 언택트나 소프트웨어 관련주와 비교해서 이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종 메디칼요. 네, 세종 메디칼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비중 20%고요. 네, 매수가는 7,830원이요. 7,830원에 비중 20%요. 예, 예. 네, 이 종목 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아침에 못 팔아가지고요. 들어가도 될지, 네. 지금 바꿔야 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못 파셔서 그러면 한번 네. 대응법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세종 메디칼을 7,8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20%이신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주식 상담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거짓말이 못 팔았다. 아, 인데 제가 항상 똑바로 말해라. 안 판 거다. 팔았다. 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욕심 때문에 안 판 거죠, 그죠? 아침에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는데요. 아침에 42% 이상 수익이 났는데 지금 아침에 그 욕심 때문에 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3%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결국 이 상황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 위쪽으로 지금 11,000원대까지 지금 들고 가셨다가 결국 9,000원대, 7,000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40%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 당장에 9,700원 매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어때요? 수익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낮냐 안 낮냐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났는데요. 예. 너무나 빠진 주식이라서 좀 가지 말고 그냥 알고 있었어요.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인생을 살다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내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바뀔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면. 아니 사람이 좀 변하면 안 됩니까? 아니 내 욕심 때문에 못 팔았어요 이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팔았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예, 이거 경상도 사람이 좀 네. 약간 부산 사람이 말투가 좀 억세가지고 그런 거지. 네. 부산 가면 전부 다 막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대화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화내는 게 아니라 좀 바뀌면 안 됩니까? 라는 걸 이제 서울말로 바뀌면 이야기한다면은 좀 바꾸실 수는 없나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에 못 팔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면 지금이라도 좀 변하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지금 매도해도 남들은 부러워할걸요. 와, 23% 수익률이라니 하고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11,400원까지 올라갔고 내가 아침에 못 팔았고 아침에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미련이 남다 보니까 지금도 못 매도하는 건데 우리가 다시 7,800원에 샀는데 자, 잘 보세요. 오늘 올라갔던 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지금 당장 올라와서 오늘 최고가가 그냥 9,600원이고 9,600원 이상 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네. 올라갔다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올라왔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네.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떨어진 게 아니라 까만 선 있죠, 까만 선. 네네. 까만 선으로가 대각선으로 올라왔다라고만 보면은 지금 팔아도 매도가가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이거 7,800원에 매수했을 때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 10%만 나도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정신이 멍하고 홀리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갔다 떨어진 건 지난 일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 우리가 시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자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매도해도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수익이에요. 수익이에요. 그럼 지금이라도 저는 절반 이상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욕심 부릴 그럼 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얼마나 팔아요? 나머지는 떨어지면 매도하면 되죠. 떨어지는데 뭐 한다고 들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지는 않겠어요? 어떤 거요?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급등을 해요. 지금 세종 메디칼도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하진 않고요. 보통 뭐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당장에 봤을 때는 뭐 좋다는 뉴스를 찾기가 바로는 어렵네요. 어쨌든 보통 이슈가 있어서 급등하게 되는데, 그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매수세가 몰려서 돈이 몰려서 올라온 건데, 사람의 심리예요, 그때부터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릴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 국민들한테 세종 메디칼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수익 날 때 매도하는 게 딱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가에 잘 사셨고 급등할 때는 그냥 잘 매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하시고 9,500원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거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하시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그냥 10,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셔도 더 큰 수익을 자꾸 바라지 마세요. 일확천금 같은 건 없어요, 주식할 때. 네, 이렇게 꾸준히 계속 수익을 야금야금 모아서 내 자산을 불리는 거지 한 방에 불리겠다 할 거면 차라리 로또 사러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렇게 20% 수익을 꾸준히 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수인 모드 장착하고 오셔서 바뀌실 수 있나요? 라고 권유하신 거죠. 아, 예, 뭐, 수익 모드는 아닌데. 아닌가요? 예, 제가 아쉽네요. 뭐 항상 화를 내는 게 아닌데. 그쵸. 예, 경상도 사투리가 좀 이제. 말투가 좀 그냥. 공격적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은 담아서 하고 있는데. 네네. 상대방이 보기에는 정말로 화를 내고 있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저는 다 느껴집니다. 예. 네, 자, 시청자님 이제 오늘 수익이 줄어든 부분은 좀 아쉽지만 지금 수익 충분히 많이 나셨기 때문에 잘 매도하시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수익 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크로진이요. 마크로젠이요. 네네.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000원에 10%. 네, 34,000원에 비중 1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혹시 빼야 되는지 해서. 아, 네네.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마크로젠을 3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네.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매매하는 거예요. 네네.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좀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을 우리 그 차트를 살짝만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위에 이렇게 제가 마우스 갖다 댄 거 보이나요? 네네. 네, TV에 보면 마우스 왼쪽 위에 이렇게 살짝 갖다 놨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명이 보이시죠? 네네. 그 앞에 무슨 뭐라고 적혀 있나요? 환. 색깔. 환. 그리고 색깔은요? 노란색. 노란색. 네, 노란색. 우리 축구 경기할 때 노란 카드 들면 뭐예요? 경고. 경고. 네. 왜 노란 카드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경고하잖아요. 한국 네네네. 거래소에서 대놓고 이거 하지 마라 할 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데도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어때요? 조금만 알았으면은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은 자산 다 네네.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건 절대로 자랑이 아니다. 어렵다고 변명하지 마라. 공부를 하면 다 된다. 이거 뭐 공부 대단한 거 필요했어요? 아니면 방금 한 5초 만에 한 거예요? 금방 알죠, 그죠? 네네. 이 정도만 하면 안 돼요?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네네. 초보자분들이 돈 벌려고 하는 욕심은 저도 이해합니다. 누구나 돈 좋아하잖아요. 돈 네네. 벌고 싶고 저도 뭐 다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돈 벌려고 여기 나온 네. 거잖아요. 그죠? 다 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알고 하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좋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먼저. 아마 네네. 지금 마크로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들고 있는 계좌에 네네. 엉망일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사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뭐 수박이라던가 참외 사러 왔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면 속이 썩어서 사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 괜찮겠지 하고 사왔는데 결국에 안에 곰팡이 피고 못 먹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일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네. 지금 계좌 상태가 저는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추가로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상태로 투자를 멈추고 그만두고 돈을 다 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조심하고 하지 마라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발을 한번 넣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정리도 결국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실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없는 사람이 정리가 될까요? 네. 안 되겠죠. 그죠? 매도하려고 지금 오늘 매도를 할까 그러고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할까 정리해야 될것 말까 같아서. 어째야 될까 말까 그러다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팔아라고 하면 어이구 손실인데 싶어서 다른 사람 물어보고 들고 가라면 들고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 물어보니까 팔아라 하니까 아이고 팔아야 되나 하고 계속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왜냐하면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오늘은 아는 게 없기 정리를 때문이에요. 하려고. 이게 제가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게요. 네. 시청자님이 아는 게 없는 한은 이거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미련이 계속 남을 거고 계속 재도전하게 되고 아 내가 괜히 팔았나라고 다시 한번 또 매수하게 되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내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 전 남자친구라던가 전 애인들이 이렇게 연락 오면 내 기준으로 딱 안 만나 해야 되는데 연락 오니까 아유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만나볼까 싶다가도 만났는데 별로 안 좋으니까 역시 만나는 거 아닌 것 같아 해서 갔다가 연락 오면 또 아이고 좋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넌 다시 안 만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없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마크로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 시청자님이 앞으로 투자를 평생 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 투자 이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초저금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공부를 좀 하고 내 기준 만들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평생 몇십 년 동안 할 건데 아유 한두 달 정도 네네, 공부하면 어때요? 그러려고요, 지금. 그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정리하려고. 네.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매도하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31,000원짜리, 31,500원짜리 있잖아요. 네네.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손절하시고 올라가든 말든 이제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보지 네네네. 마세요. 다시는 네네. 연락 너랑 안 해. 이렇게 딱 끊어버리세요. 네네. 네, 그렇게 딱 끊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또 딴 투자하지 마시고 나 저 남자 좋아 보여 또 가지 말고 나를 좀 발전시키는 시간 그걸 좀 가져라는 네네.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이걸 매도하시고 나면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종목을 사러 가고 저거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돈을 그냥 딱 남겨놓으시고 아니면 계좌로 또 빼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네네. 계속 빼가지고 주식 투자 계좌 안에 100만 원이 남을 때까지는요 다른 종목 매수하지 마세요. 딱 네네. 100만 원 가지고만 매매하면서 연습도 하고 우리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려요. 네. 초보분들에게부터 해서 고수들까지 이렇게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송 보면서 한두 달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서야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런 건 하면 안 되구나를 알게 돼요.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되구나만 골라내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배우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건강한 투자가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보분이라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좀 좋은 걸 사서 괜찮은데 요거만. 아니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은 수익 내면 좋은 네. 거고, 수익 안 내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마크로젠도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자리 샀다면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 때까지는 그게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좋은 게 따로 있고, 나쁜 게 따로 있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모든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해 잘 알아야 이제 주관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1,500원에서 손절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현명한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이번 주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역시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했는데요. 역시 저는 잘하는 분들이야 제가 제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수라든가 하수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지금 이제 넘어가기 위한 한 끗 차이를 딱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수라고 하더라도 주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라고 하더라도 고수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인드거든요. 그 마인드가 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투자 방법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고수가 돼도 계좌는 계속 손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고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전 따끔한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지 하반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전략들 좀 드려볼 거고 초보분들 오셔서 제가 좀 경각심도 많이 일깨워 드릴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일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세미나 일정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대응 전략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웰크런요. 네, 웰크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400원에 15%요.
네, 7,400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마스크가 수출이 되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손절을 못하고 마이너스 지금 18%예요. 네, 지금 손실 중이시다 보니까 좀 대응법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웰크론을 7,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뭐 투자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뭐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그 막차 탔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막차 탔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됐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뭔가 뭐 선착순으로 합니다 했는데 늦게 가면 아유 막차 탔붙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스크 관련주를 지금 사신 거는 막차 타신 거예요. 마스크 관련주들은요, 이미 급등을 해가지고 수출되면 돈을 벌 것이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3,000원에 있던 종목이 만원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반영이 다 돼버려가지고, 다 이미 끝난 잔치예요. 근데 이제 뒤늦게, 마스크 수출하면 돈 벌지 않을까 해서 또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종목을요? 모든 투자를 하실 때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항상 그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항상 느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제가요, 이 종목을요, 네, 한 50% 샀다가 네, 수익을 보고 네. 나머지 조금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익 보고 다 매도하시고 남기지 않았어야죠. 그래서 네, 남기지 않고 본전 이하로 지금이라도 빠져내려갈 때는 본전에서 다 네.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네, 아니면은 추가 매수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손절 자리도 이미 너무 지나가 버렸어요. 6,300원 무너질 때 손절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추가 매수 하려면 한참 밑으로 빠져서 5,000원까지라든가 5,100원까지 밀려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빠질 때 5,100원이나 4,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사보든가 추가 매수를 해보든가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을 내가 관리를 잘하고 저 4,000원까지 내려가거나 5,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현금을 절대 안 쓸 자신이 있다면 저는 추가 매수가 낫다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마스크 관련주 한 번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장 저는 5,000원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할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전략을 드릴 거고요. 없다면은 예. 저는 그냥 뭐 수익을 봤다라고 하셨으니까 한 6,0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6,000원 밀릴 때는 바로 정리하시고 다음번에 네. 이렇게 테마주 잡으셨을 땐 수익 나면은 남겨놓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금 여력이 있으면 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전략 드렸고요. 없으시다면 6,000원에서 전략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 앱지스요. 네, 이수 앱지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7,030원에 25%. 네, 7,030원에 25%. 이거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쭉 좀 가져가도 되는가 싶어서요. 네, 지난주에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지난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수앱지스 7,0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이신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예. 네. 이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거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요. 뭔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데 잘 된 케이스보다 안 된 케이스들 더 많이 봤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은 더 커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이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홈쇼핑처럼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지 또는 은행에다가 계좌를 맡겨놓으면 금리를 자꾸 주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청자님하고 저하고는 똑같은 시장에서 싸우고 있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시장에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돈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수앱지스라는 기업을 샀든 안 샀든 그걸 떠나서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 돈 못 지키는 거예요.
남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잃는 게 당연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정신 차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내가 모르면 무조건 돈 잃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뺏어가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이수앱 지스를 사실 때 뭐 임상에 예. 대한 혈우병에 대한 이야기 뭐 막 나와가지고 올라오니까는 좋겠지 싶어서 매수하셨겠지만 싸게 산 사람들은 그거를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빠지니까 결국은 나는 비싸게 산 사람이 되는 거고 다음 이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 그냥 손실 보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할 때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초보분들 자꾸 수익 내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손실 무서워 하시는데 아니 내가 실력이 없으면 돈 잃는 게 당연한데 그거 감수해야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시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럼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쯤? 지금? 지금 무너지게 되면은 6,300원 빠지게 되면은 저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까지 좀 시간 많이 걸릴 거고 시청자님이 아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네. 6,300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전체 손절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경기를 해서 싸움을 했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면 실력 닦고 와서 다시 싸우면 되잖아요. 아, 그럼 6,300원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는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6,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담에서 중요한 건 공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6,300원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셔야 돼요. 아, 예, 6,3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고 저는 손절한 예.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또 좋아 보이는 예.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내 실력을 조금 더 갈고 닦고 하자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꼭 명심하신다면 올바른 투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앱 지수 6,300원 무너지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6,3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 25만 원에 10%요. 네, 카카오 25만 원에 10%요. 네네네. 네, 현재가 근데 27. 매도 시점이. 네,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카카오 2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서 수익 중이신데 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는 지금 당장이 계속 매도 시기라고 봐요. 계속 매도 시기인 거지. 카카오가 물론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언택트 관련 뭐 주도주가 되고 대장주가 될 가능성 그리고 지금도 이미 대장주거든요. 카카오 네이버가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거품이 더 생긴다고 한다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시장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거품이 생긴다면 또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갈 거예요. 그러면 30만원, 35만원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시청자님 혹시 맥주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맥주를 안 드셔보시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맥주 따라주거나 하면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 거품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라요 그죠? 네네. 어떤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넘치고 막 까딱까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택도 없이 거품이 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따르다가 거품 더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지켜보다가 넘치려고 하면 입을 가져다 대고 안 넘치면 어휴 잘 따랐네 하고 좀 부족하면 더 따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얼마에 팔까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면 전국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찍어가지고 얼마까지 간다 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내가 맞췄다 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품이기 때문에요. 이해가 네. 되세요? 물론 네네. 좋은 회사인 건 맞지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비싸지면은 어떤 물건값도 결국에는 조정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달걀도 막 한 판에 5,000원이었다가 대란이라서 10,000원까지 올라가니까는 급하게 올라가니까 사람들 안 사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좋은데 계란도 좋은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힘이 빠져 있는 자리인 거 보이시죠? 네. 5월까지는 그냥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수직 상승하다가 지금은 빌빌거리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거품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가 고점이 아니려면 누군가 또 맥주를 더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호재가 더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호재가 더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더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보다는 수익이 날 때 잘 매도하시고 지금 25만원 매수 잘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27만원짜리라고 한다면은 뭐 수익이 크진 않지만 원래 크게 낼 수 있는 자리 아니니까 만족하시고 여기서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줄여내시는 게 어떨까,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다음번에 또 빠졌을 때 25만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한 만큼 또 사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기는 매매를 잘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들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매도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또 사도 되고 더 가져가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잘 매도했다가 잘 매수했다가를 반복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25만원 지지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잘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기 롯데제가요. 롯데제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근데 롯데제가 18만 1,1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25%인데. 네, 예, 제가 증권을 한 두세 군데 거래하고 있는데, 비중을 조금 나눠서 샀는데, 한쪽은 16만 3천 원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그 차의 가격이 오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롯데제가 18만 1,100원에 이제 매수하셨고, 비중 25%이신데, 주가가 많이 16만 하락하는. 3천 원짜리도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좀 대응법 예.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롯데제과를 일단은 18만 1,100원에 매수한 것도 있으시고, 이제 네. 비중은 25%이신데, 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사실 대응 전략이 없죠. 일단 17만원 정도로 평균가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롯데제과잖아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롯데제과를 매수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앞으로 향후 비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성장을 해 나갈 건데, 거기서 이제 눈부신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제과라던가 이런 물류, 뭐 이런 쪽들은요, 역시나, 국내, 좀 소비에 좀 치우친다라고 보는데, 결국 눈부신 성장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팔 거라고 보거든요. 롯데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꾸준히 좀 수익은 계속 꾸준히 나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꾸준히 10등이었던 사람과 10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간 사람에게 봤을 때 누구에게 더 많은 칭찬과 더 박수를 많이 받나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10등에서 1등이, 아니면 20등에서 10등이 되더라도 거기에 박수를 많이 쳐줍니다. 결국 성장인 거거든요. 근데 롯데제과는 꾸준함이 무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갔을 때 매도를 잘해야 되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은 바닥을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의 거래량이라든가 시기를 봤을 때 뭐 10만원에서 또는 아래쪽으로 보면 9만원에서 한 12만원 선에서 바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바닥 잡는데도 저는 한 1년 걸릴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데까지도 한 3, 4년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장기 투자하신다면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만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답이 없는, 그러니까 손절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괜찮은 기업이니까 좀 장기 투자 한번 해보자, 4, 5년 동안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4, 5년 정도 좀 오랫동안 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먹고 오랫동안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바이오닉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저기 매수가가 61만 2천 원에 매수했고요. 네. 네, 비중은 3% 있어요. 네, 비중 3%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일단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아니 매도하고 이제 꾸준히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한 매수는 언제쯤 또 한 번 더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6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네. 3%이신데 장기로 좀 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기로 볼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물론 뜨거워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진 감자 같은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좋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이익면에서 보더라도요. 지금 셀트리온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작거든요. 뭐 이익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익면에서도 셀트리온이 거의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너무 과대평가가 되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역시나 회계 분식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좋다, 100만 원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세간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믿음직해 믿을 만한 기업이야 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옹호하는 기업 중에서 잘된 기업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주가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항상 비중이 큰 종목은 물려있고 비중이 적은 종목은 급등을 해갖고 수익을 나는데 간의 기별도 안 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요. 다른 종목이 너무 크게 물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청자분도 거의 한 40%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 30% 이상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3%에 30% 해봐야 전체 계좌의 1%밖에 안 되니까 내가 50% 가지고 있는 종목이 1%가 손실이 나게 되면 0.5%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손실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본전을 다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근데 사실 여기서 더 큰 수익이 나더라도 이익금에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중도 3%인데다가 고가 논란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 자리에서 더 가봐야 큰 수익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언제 매수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투자는요, 저평가 구간이라던가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싼 가격에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현재처럼 좋다라는 가정하에 40만원 이하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40만원? 그러면 증시가 망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40만원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사는 거고 안 가면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투자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